3월 1일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0일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한일 관계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5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현재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일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가? 30일 운동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의외다. 정말로 협력할 생각이 있는 걸까? 과연 일본에서는 이 연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일본 측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비슷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독립했다는 실감을 못하는 것 같네요. 500년간 지속된 이시 왕조의 독재를 끝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이 1945년 패전하면서 한반도는 연합군의 점령지가 되었고 이후 러시아구 소련과 북쪽에서 침공하자 미국이 이를 저지하려 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현재까지도 휴전 상태죠.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고 미소의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 그 분풀이를 일본에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이 일본과 합병된 상태로 남아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웃긴 이야기지만 모든 문제는 전승국들이 조선을 독립시키면서 시작된 거죠. 화낼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가 열리길 기대. 아니, 이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 지치지 않았나요? 세계적으로도 이웃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드물어요. 과거 일본도 한때 조선을 통치했던 책임 때문인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 다 헛수고였죠. 새로운 한일 관계는 굳이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거리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가 열리길 기대. 그러기 위해 당신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라 대행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대행이 말하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중국도 한국도 경제 방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동안 마음껏 해왔던 일본 비판을 멈추고 일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응하는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침몰해가는 경제를 구해주지만 결국 돌아서면 다시 일본을 공격하죠. 이걸 일본이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이 사람은 대통령 대행의 대행일 뿐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일본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일 협력. 저쪽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들러붙으려는 기억밖에 없네요.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새로운 관계라면 대환영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일 정서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와 언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요? 저쪽이 이상한 행동을 멈출 것 같지 않으니 무리네요. 무대 자체도 그렇고요. 새로운 한일 배상 청구의 씨앗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끝이 없군요. 협력하기 전에 레이더 조준 사과하고 독도를 반환하는 게 먼저겠지. 이대로 국교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관계를 말하는 거겠지. 어른스럽네.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이 그 협력 대상이 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한국은 국가 간 공식적인 조약과 합의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기로 기존 합의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죠. 반일 교육을 하면서 협력을 원한다고요?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면서 협력이 가능할까요? 더구나 반일의 선봉장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데요.
지금 대통령 대행이 하는 말은 이해하지만 너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기시다나 이시바라면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일본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거리를 두고 가르치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 엮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일 정책은 철저히 한국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 인터넷에는 여전히 반일본인 댓글이 넘쳐납니다. 이제 와서 좋은 얼굴을 해도 속마음은 일본과 일본인이 싫고 미워하는 것이 본심이겠죠.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에게 합병을 간청한 것은 중국의 이시 조선자치구였습니다. 그에 반대했던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테러로 암살하고 합병을 실현시킨 건 당신들입니다. 독립운동 같은 허구의 역사 교육을 계속하는 한 일본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없이 반복된 새로운 한일 관계, 그리고 수백 번이나 언급된 미래지향. 이제 한국은 일본에 기대는 걸 그만둡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독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한국이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할 건가요? 이제 됐으니까 이쪽 보지 마라. 상황이 나빠지면 슬그머니 접근해서 돈이랑 기술 달라고. 장난하냐? 너희 나라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NOJAPAN 외치던 나라를 왜 도와줘야 하지? 기술도 문화도 없어서 일본이 도와줬는데 감사는커녕 반일무죄라니. 일본도 이제 그만 버릇을 들이고 비한 3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냥 한 번 더 받아먹고 싶을 뿐이겠지. 여러모로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으니까. 새로운 관계는 기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얽히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기들이 힘들 땐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일본을 용서해선 안 된다라고 한다. 이중적인 국가와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롭다. 천황께서는 한국을 방문해 안중근 의사의 묘에 참배해야 한다. 쓰시마와 이키섬을 한국에 임대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 일본이 한국과 협력해서 좋은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고 비효율적이며 건설적이지도 않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한일 관계는 미국 눈치를 보며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뿐. 한일 국민 감정의 본심은 이미 무너져서 복구 불가능할 겁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 새로운 사죄와 배상의 소재를 교묘한 언론사들이 제공하고 계속 뜯어내겠다는 말인가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만 하지 마라. 우리는 국교 단절해도 전혀 문제 없다. 너희가 교육과 태도를 바꾸도록 해라. 필요 없다. 일본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면 무시. 먼저 독도를 반환해라. 이야기는 그 후에나 가능하다. 약속은 깨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하는 민족. 이쪽 보지 마라. 돈이나 갚아라. 레츠 단교국교 단절. 지금까지 기사와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